안녕하세요. 12월 23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Had a very good talk. 시진핑과 트레이드 딜에 대해 좋은 대화 나누었고 사인될 거고 중공은 이미 농산물 대량 구매 시작했고 그 이상이다. 이런 트럼프 트윗이 불타는 주가에 부채질 더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했고요. 반도체 등 기술주가 여전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78포인트 0.28% 올랐고 S&P 500 0.49%, 나스닥 0.42%다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1.03%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7% 추가 상승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30년짜리 T반드 수익률만 살짝 내리고 다른 수익률 추가 상승해서 10년물 1.919%입니다. 달러 지수는 97.28로 올랐고요. 원달러 1159원으로 추가 하락, 원엔 10.59로 하락, 위안달러 7위안으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WTI 60불, 브렌트 66불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순 수출은 304억 불, 전년 동기비 2.59% 감소이고요. 수입 301억 불로 0.43% 감소해서 무역수지 흑자는 3억 불 규모입니다. 한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1% 하락이고 전년비도 0.1% 하락입니다. 중공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4.15%로 동결했고요. 영국 3분기 GDP가 전분기비 0.4%, 전년비 1.1%로 잠정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11월 생산자 물가 전년비 2.5% 감소이고요. 미국 3분기 GDP는 예상과 같은 2.1%로 확정됐습니다. 미국 11월 권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1.6% 예상과 같습니다. 5년 인플레 예상률 2.2%로 하락했고요. 미국 11월 개인소득 예상보다 높은 0.5% 증가이고 개인 지출은 예상과 같은 0.4% 증가입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전주보다 18개 급증했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14개 증가입니다. 이 그래프 두 개 보시면서요. 쟁점 정리합니다. 우선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가 2주째 크게 증가했고 총 원유 시추수도 지난주 하락세 멈추었고 이번 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장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미국의 공급 능력 확대를 가져오고요. 결국 세계 에너지 대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저는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상순 반짝 상승세 보이던 한국 수출 증가율 중순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제 별도 영상으로 올린 거 혹시 시청 안 하신 분들 참고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 통해서 독일로 직접 공급하는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개인들 제재하는 이 조항이 2020년 미 국방수권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공사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던 스위스 올시즈 이사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노드 스트림 2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 참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일종의 중대한 차질이 지금 일단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나 독일이 환영하지는 않겠죠. 네, 환영할 리가 없겠죠. 반발을 하고 난리 치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도대체. 미국이 이렇게 막는다는데. 네? 한번 뚫어보라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기존 우크라이나 경유해서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던 우크라이나하고 계약, 우크라이나하고 통과세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싫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해주로 바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었고 어쨌든 그게 지금 차질이 빚어졌으니까 러시아하고의 계약이 원래 12월 말이 만료인데 다시 5년간 연장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드 스트림 2 계속 추진한다고 하겠죠. 미국 제재한다고 러시아가 스스로 치료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러시아 가스를
뭐 북공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 파이프라인 타고 들어오겠다. 이게 이 북방 꿈, 이거 빨리 꿈 깨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그 직접적 방법 외에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세계 에너지 대전의 목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 딜을 해서 얻을 것이 매우 많다는 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한테 끝까지 겨기지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Had a very good talk. 아주 트럼프 트윗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중공은 이미 농산물 대량 구매 시작했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대량 구매 이외에도 지금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스 원딜은 사인될 거다. 북공과 홍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트윗 내용입니다. 시진핑 반응은 이제 페이스 원딜은 중공과 미국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모두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사인되기를 바란다. 시진핑 반응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중공 논리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중공 논리는 뭡니까? 윈윈 딜이 되어야 한다. 즉 주고받는 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실질은 이미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중공이 항복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공의 그 강조점은 약간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차이나 센트럴 TV, CCTV는 트럼프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진핑이 통화했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화통신에 나오는데 거기는 시진핑이 트럼프랑 통화를 할 때 대만, 홍콩, 신장, 티벳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negative words and deeds, negative words and deeds 뭐 부정적인 언행들 이렇게 분석하면 될까요? 이거 중공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 이거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점을 전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중공의 핵심 이익은 물론 미중 간의 상호 신뢰와 협조 관계를 훼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항의 비슷하게. 자, 여기에 중공 그 반응의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하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 중공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전화한 것은 빨리 사인하자고 시진핑한테 직접 재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돈 되는 거래는 빨리 실 도장 콱 찍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얼른 사인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이 딜은 미국한테 굿딜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이거 사인한 다음에 이 사인한 협정문 유세장에서 흔들면서 말이죠.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큰일을 했다 이러면서 민주당 엄청 까는 거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기 업적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USMCA도 지금 그 비준 됐죠. 하원 통과했죠. 그러니까 아주 아니면 USMCA하고 미중 트레이스 트루스 두 개 사인된 거 들고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트럼프랑 전화하는 이 기회에 무역 협상은 이렇게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까 대만, 홍콩, 신장, 티벳 이런 문제에서는 제발 우리랑 대결하지 말고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지 말고 제발 우리랑 잘 지내보자고 쿨하는 거 아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이거 트럼프가 사인해버렸고요. 또 의회에서는 강화된 신장 인권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2020년 국방수권법에 이런 위에서 봤던 대만, 홍콩, 신장, 티벳 관련 제재 방안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의 어떤 그 민주적 여론이 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집된 그리고 표출된 그런 법률을 집행하는 게 트럼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미국의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리 행동할 측은 미국이 아니라 중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 지금까지 상황은 페이스 원딜이 사인되기까지는 1월 초가 되겠죠. 그렇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머누신도 다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1월 초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분위기 좋게 이어가지만 페이스 원딜이라는 게 핵심 쟁점은 잠시 연기한 거 아닙니까? 페이스 2딜로. 그러니까 숙제를 연기한 것이라고 핵심은, 본질은. 그 다음에 농산물 사는 것은 이행이 아주 단순하고요. 그 이외의 주제는 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중공은 가급적 천천히 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페이스 2딜 이하에서 연기되었던 핵심 쟁점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가능성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만, 홍콩, 신장, 티벳까지 지금 가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은 미국한테 격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격여봤자 얻어 터질 뿐이고 그러다가 또 격이다가 계속 얻어 터지고 그래서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삐가 채워져 있습니다. 관세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여전히 미국은 중공의 시장과 기술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권 안보 문제까지 지금 추가되고 있다. 이렇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원래 어른이 꼬맹이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북공이 트럼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지금 난리 부르스 중입니다. 예. 그것도 트럼프는 받기 싫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 수요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금주 중에 불꽃놀이 아주 화끈하게 구경하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 불꽃놀이 없으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 꼬맹이가 가겠다는 길은 포장된 새길이 아니고 낡고 덜컹거리는 비포장 옛길입니다. 그렇죠? 춥고 배고픈 길이죠. 눈비 오면 걷지도 못하는 진창길에서 헤매다 뒤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중공과 러시아가 요즘 쑥덕쑥덕 해사터니 안보리에 북공에 대한 경제 제재종 일부 품목, 가령 시푸드나 텍스타일 이런 거 수출 금지를 해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톱발, 광견, 마귀 같은 것들은 아가리 꾹 쳐닫고 지금 속으로 좋아서 희죽희죽 하는 것 같습니다. EU하고 미국은 당연히 반대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0인 이 주장을 중공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 결국 북공을 자신들의 미국과의 딜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 아닌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중러 삼각동맹 강화 가능성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하여튼 쟤들은 이런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제재를 허물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해외 파견 북공 인력들 상환 기일이 지나가는데도 중공하고 러시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공하고 러시아도 사실상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 제재가 서서히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포괄적으로 더 강화하는 이런 그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도 미국의 독자 제재가 더 실효적이며 강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보리 제재라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제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면은 효과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공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공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독자 제재 가능성이
2020년에 새로운 이슈가 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재는 전쟁의 대안이다. 제재는 전쟁 그 자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재는 전쟁의 대안이다. 이렇게 문우신이 도하 포럼에 참여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맞받아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제재는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힘부터 사용한 후 경제 제재는 결과로서 당연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전쟁 중인 적국과 모든 거래는 당연히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 전에 경제 제재로 힘부터 빼는 것이 그냥 공식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장기에 걸쳐서 힘을 빼버리는 거죠. 상대가 대들면 거기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압도적 힘을 사용해버리고요. 그러면 상대가 먼저 힘으로 대들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서히 죽던가 항복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상대방 옵션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란 제재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재 사유에 이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추가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이슬람권 암호화폐 창설을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거 실질은 뭐겠습니까? 우리 편 모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이란 편에 설 나라가 과연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고 불려지는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은 실질은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일 뿐입니다. 우리 가령 유튜브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자료들 모두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었다가 다시 음성 또는 영상으로 재생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것도 본질은 디지털 코드의 일종인데 특별하게 암호화되었다는 그런 점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화폐가 아니고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고요. 화폐가 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사전에 약속된 불특정 소수의 그룹 간에 대표적인 게 글로벌 범죄단체겠죠. 네. 아니면 테러단체나. 그래서 불특정 소수의 그룹 간에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대전제는 달러와 교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화폐와 병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언제든지 불법 선언되고 완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두고 볼 뿐이죠. 안 하는 것 뿐이죠. 아마도 이란으로서는 달러 결제망을 회피하려는 그런 꼼수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런 암호화폐로 상품의 이전을 통제하는 그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란에 지금 휘발유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휘발유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도대체 지금 팔리고 있는 저 휘발유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 추적하고 차단해 들어갈 텐데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이거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게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약간 시각을 좀 반대로 했어요. 생각을. 만약에 미국과 이란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란 원유 시장에 서방권 투자가 재개된다면 그러면은 이란 기름은 하루에 대략 한 300만 배럴 올라가는 거는 금방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에 투자가 더 계속 진행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일 500만 배럴, 1000만 배럴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용인해버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그 하루 1,000만 배럴 이상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 3개 나라 아닙니까? 뭐 이란도 산유국으로는 그러니까 매장량으로는 세계 4위권이니까 투자만 이루어지면은 뭐 못할 일도 아니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경제는 한 방에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재앙 같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이란도 미국과 딜을 할 지렛대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란 시민들이 선거로 선택한 이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로하니는 그 제재 대상으로 선언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고요. 그 수장이 바로 하미네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미네이 이 사람은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은 테러와 전쟁 중이고요. 필요시 전 지구적인 그 작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이 이란 시위가 과연 언론을 틀어막고 폭력으로 진압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란이 이란 시민들의 의사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간다는 주장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쟁점들 별도 영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